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후기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면접 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화여대와 또 인하대 상담심리 면접 후기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후기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면접 후기입니다. 저는 한국외대라고 하면 또 아무래도 외국어에 특화된 학교이다 보니 상담심리 교육대학원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잘 기대하지 못했는데 마침 있더라고요. 또 2024년 후기에 저는 최대한 입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도권 웬만한 교육대학원에는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에도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한국외대 면접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면접 형태 및 방식입니다. 한국외대 면접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6월 8일 토요일 면접이었고 오전 9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6월 8일 토요일 날 저는 면접이 2건 있었어요. 오전에는 외대, 오후에는 한양대 이렇게 2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간이 굉장히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두 탕을 뛸 수 있었고 외대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반까지 그리고 한양대는 2시까지 면접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늦은 순서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동할 시간까지 또 식사를 할 시간까지 충분했어서 다행히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은 소강당 같은 형태의 계단식 회의실에서 자유롭게 착석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실 시간까지 착석을 하시면 조교 선생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들어오셔서 면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전자기기는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자기기는 핸드폰, 애플워치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 이후에는 책상 위에 올려놨던 자료들을 다 가방 안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대기하는 동안은 절대 자료들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완벽히 준비하셔서 면접장에 가시고 이때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복귀하는 시간과 또 불안한, 또 떨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시간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의 형태는 4인 1조로 구성하여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수님은 2분이 계시고요. 피면접자 4명으로 2대4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외대 면접이 진짜 무시무시한 건 면접장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2번으로 넘어가시죠. 2번, 한국외대 질문 특성입니다. 제가 앞서 면접 형태와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는 아주 독자적인 면접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또 피면접자로서 굉장히 떨리는 건데요. 그건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면접장에서 15분 동안 사전 문제지를 읽고 스스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그냥 바로 질문에 대한 답만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저도 정말 처음에 알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저도 한국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을 때는 그 사전 면접장에서 보게 되는 그 질문지가 몇 페이지가 되는 교수님들의 논문이었다는 후기도 봤었고요. 지문, 글이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외대가 그때그때 사전 지문의 형태를 선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면접은 사전 문제지를 읽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면접 전에 15분간 주어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지문을 샅샅이 읽으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할 해당 내용에 대한 원인 파악, 상담 이론 및 치료 기법 등을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잘 분배하셔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분 이후에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교수님과 4인 1조가 된 피면접자들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의 질문 형태로는 지문에 대한 질문을 곧바로 하시고 인성 질문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제일 많이 기다려 오셨겠죠? 항상 면접 후기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마다 1번, 2번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정보 하나라도 빼먹었을까봐 계속 검열하고 또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3번, 제가 받은 면접 질문. 이 부분은 저에게도 너무 소중했기에 여러분에게도 너무 소중할 거라는 걸 알아서 정말 마음이 콩닥콩닥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15분간 사전 면접장에서의 지문지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글은 A4 용지 3분의 2 분량의 긴 줄글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중학생 민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담자 민수에 대한 사례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줄글을 다 외워서 기억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해당 사례지의 핵심 내용을 좀 기억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는 원래 활발하고 착실한 아이였다. 민수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난 후 근래부터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학교 기물을 부수고 수업 시간에 방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고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수의 부모님은 맞벌이이며 형은 학업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민수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민수는 선생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 대략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긴 글의 지문이었습니다. 사전 면접장에서 4인 1조였던 모든 조원들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읽었고요. 개인적으로 답변을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15분 활용 방법. 저의 경험에 비추어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이러한 지문을 봐야 되고 스스로 복귀하면서 답을 정리해야 할 때 당황할수록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먹으시고 먼저 이 질문을 준비할 시간을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분 활용 방법으로 최대한 지문을 5분 미만으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후 나머지 10분 동안은 민수의 변화된 행동에 대한 원인과 증상을 규정하고 또 그것에 따른 상담 기법과 치료 방법을 정해서 정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면접장에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복기하며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그 지문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의 증상 혹은 원인을 저는 불안형, 애착 유형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또한 이러한 양상이 보인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교사로서 상담기법 및 치료 방법으로는 ADHD 상담치료법과 현실 치료를 적용하여 민수와 상담을 하고 변화될 수 있는 행동을 이렇게 구체화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지에 따라 읽어보시면 떠오르시는 여러 증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하시고 또 상담기법이나 치료 방법으로는 해당 증상에 적절한 것 혹은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례를 들면 좋겠더라. 아니면 나는 이 이론은 나에게 좀 자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풀어서 말씀하시면 아주 용이하실 겁니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잊어버리지 않겠지 하고 덜덜덜 떨면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앉고 나서 자기소개 없이 바로 면접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공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전 질문지를 비롯한 질문인데요. 제가 받았던 전공 질문은 사전 면접장에서 본 질문지에 대해 민수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모두와 같은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먼저 대답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 선착순으로 대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고 저는 계속 타이밍을 놓치다가 꼴찌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약간 뒷순서로 대답할수록 제가 하려던 답변을 남에게 뺏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남의 답변을 듣고 제가 베낀 것처럼 느껴지는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 꼴찌 순서는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른 순서로 손을 들고 씩씩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여 뒷순서로 말씀하셨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진 마세요. 저도 그 4명 중에 4번째로 꼴찌로 대답했지만 저 한국외대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성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외대는 좀 특별하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면접관분들이 피면접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피면접자들에게 한국외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알고 싶은 것들을 역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한국외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한국외대에 저 이거 궁금했어요 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평소 상담심리에 어떠한 관심이 있었고 더불어 한국외대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엿보이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담심리 전공에 대한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고 특화 전공 수업이 있는지 혹은 한국외대 상담심리 전공 교수님들이 주목하시는 이슈나 최근에 쓴 논문의 주제들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중고등학교 사회 이슈와 한국외대 특화 전공 수업을 엮어서 질문 드렸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교수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듣고 이런 퀄리티 질문? 너 좀 많이 알아봤구나. 너 이런 거 궁금했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네, 다음 분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 면접자가 얼마만큼 상담 심리에 대해 진심이고 또한 한국 외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면접 질문이 마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면접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합격한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양대, 국민대 면접을 봤고요. 한국외대, 한양대, 국민대 최종 합격을 해서 현재는 한양대에 입학을 해서 9월 달부터 후기로 다닐 예정입니다. 면접 후기 영상을 열심히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희의 이 정보가 정말 이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간절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생 열이었습니다.